요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일라이트 프롤로그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단계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호감 시그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책, 잡지 그리고 인터넷을 뒤졌지만 커플들을 위한 조언들만 잔뜩 발견하고는 직접 읽고 싶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글을 써오며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좀처럼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가장 큰 원인이 그녀들의 외모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남자를 잘 모르는 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남자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들은 대다수의 여자들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사고하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남자들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남자의 어떤 심리에 기인하는 만큼은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자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제 주변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유쾌하게 전달함으로써 지금까지 남자에게 씌워졌던 프레임을 부수고 여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자와 남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자의 직감이 놀라운 이유. 착각이 유달리 심한 사람이 있다. 눈이라도 몇 번 마주치면 상대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고 이성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 자기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으스댄다. 이성이 어쩌다가 옆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을 기세다. 이런 사람은 얼마 못 가 큰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음을 어느 순간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습관인지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이성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떤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사람이 이성을 쳐다보는 이유가 꼭 호감이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어느 곳을 멍하니 응시하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상대와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과 닮아서 혹은 상대가 입은 옷이 어떤 브랜드 제품인지 확인하려다 눈이 마주칠 수도 있다. 섣부른 착각은 큰 좌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괜한 의미 부여에서 비롯된 억지 감정 말고 잘 모르는 남자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가 당신을 향해 은은하게 내뿜는 그 무언가를 느껴본 적이 있냐는 말이다. 이 감정은 착각이 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억지 호감과 다르다. 이는 그와 당신이 눈을 몇 번 마주쳤는지, 그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순전히 당신의 직감에 의존한 느낌이다. 팩트만 놓고 보면 그가 당신에게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당신이 그와 마주칠 때마다 반사적으로 이 남자 뭐야? 뭐지? 이 남자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엔 정말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심각한 도끼병 환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당신의 직감이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보다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나?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가 앞에 있는데 당신의 몸에서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험 말이다. 단언하건대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이 사랑에 쉽게 빠지는 타입이거나 늘 끊고 온 이상형과 마주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은 잘 모르는 이성을 그 자리에서 좋아할 수가 없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려면 상대방이 뿜는 호감 물질에 닿아야 한다. 해파리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물체를 보면 독을 뿜는다. 그리고 생물학적 증거는 전혀 없지만 인간도 관심이 있는 이성이 가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호감 물질을 뿜어낸다. 이 호감 물질에 접촉하는 상대는 오묘한 감정에 휩싸이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비록 상대와 오늘 한 번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도 상대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어도 심지어
상대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해도 이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당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머문다면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착각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뿜어낸 호감물질이 당신의 몸에 닿은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를 계속 관찰만 하지 말고 다가가서 말이라도 걸어보라. 그가 당신을 향해 호감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던 게 맞다면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난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라고 했지 당신의 직감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 직감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만이 자신의 직감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다. 직감이 옳다고 확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놓고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손을 포개어 스마트폰을 함께 꾹꾹 눌러가며 일일이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누가 그런 가임 친절을 베풀겠는가. 요즘 남자는 무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1. 가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지인이 밥을 사준다고 할 때가 있다. 그 지인이 내게 음식 뭐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거절의 미덕을 전혀 모르는 나는 참치예요. 스테이크요. 장어구이요.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약 우리 콩나물국밥 먹으러 갈래? 라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자고 제안한다면 나는 아마 그거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직도 입에서 콩나물 향이 나요.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며 콩나물국밥을 먹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대학 동기 그 남자. 나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에게 끼를 부려보기도 하고 호감을 흘려보기도 했다. 그래도 전혀 못 알아채는 녀석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 마음 상태를 그에게 넌지시 알려준 적도 있다. 근데 이 녀석은 도무지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생일이라고 그 녀석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유니폼을 선물하면서 나도 바르셀로나 응원할게 라고 적은 귀여운 손편지도 같이 건넸는데 이 녀석은 우와 진짜 고마워. 안 그래도 이거 사려고 했거든. 이라며 선물에만 대단한 관심을 보일 뿐 그걸 빌미로 나와 더 애틋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녀석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닌 듯하다.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도 내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맥주나 마시자며 나를 그 술자리에 부르기도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남자다. 내가 좋긴 한데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난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녀석이 2차로 자주 가는 호프집으로 녀석을 불러내어 내 마음을 알려줄 생각이다. 난 적극적인 여자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 이야기 잘 들었다. 그리고 내 박수 좀 받아라. 당신은 좋아하는 남자에게 솔직히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여자니까 그런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당신은 앞으로 불현듯 찾아온 사랑을 허무하게 날려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녀석은 아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그 남자는 당신의 짝이 아니란 말이다. 그가 유난히 눈치가 없는 남자라 당신의 호감 표현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남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하루 걸러 카톡을 보내고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그가 평소 좋아하는 축구팀의 정품 유니폼을 선물하며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같이 공연을 보자고 시도 때도 없이 제안하겠는가. 걔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자기 좋아하는 거. 근데 왜 모른 척 하냐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당신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도 아니고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당신이 주는 생일 선물을 완강히 거부하고 당신이 밥 먹자는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라는 건가? 그 녀석은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당신과 어색한 사이로 남기는 싫은 거다. 그래서 마치 내가 콩나물국밥 먹으러 갈래라고 물어보는 지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내고 괜히 말을 돌리는 것처럼 당신의 호감 표현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거다. 뭐야, 내가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하라고. 당신이 아무리 악을 써도 그 녀석은 이게 당신의 구애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콩나물국밥이 먹기 싫다고 같이 먹으러 가자는 지인을 무섭게 노려보며 콩나물국밥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콩나물이 드시고 싶으면 화분에 심어놓고 매일 뽑아 드시던가. 라고 쏘아붙일 수 있겠는가. 그 녀석도 마찬가지다. 대학 동기인 당신 면전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당신이 제풀에 지쳐 자신을 그만 좋아하길 바라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없을 때는 여자의 호감 표현을 모른 척한다. 몇몇의 순진한 여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하고 둔한 편이기 때문에 호감 표현을 못 알아채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완벽한 착각이다. 남자도 충분히 구별할 줄 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잘해주는지 그냥 대학 동기로서 잘해주는지 말이다. 내 글의 독자 중 몇몇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남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남자가 솔직히 내 마음을 모르겠다.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아직 그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 묻는다. 난 그들이 대체 어떤 답을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다.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지가 지 마음을 모르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 대단히 운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멍청이는 또 어디 있느냐 말이다. 남자가 저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다. 근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으니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한 거다. 아마 당신이 몇 년 뒤에 다시 고백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을 모를 테고 그때도 더 시간을 갖자고 할 것이다. 상대방의 배려에 괜한 가능성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콩나물국밥을 사주지 마라.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음료수 하나만 건네도 당신에게 올 것이고 당신을 별로로 하고 생각하는 남자는 차 한 대를 뽑아줘도 다른 여자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신의 호감 표현에 확실히 반응하는 사람을 잡아라. 그래야 앞으로 당신의 연애가 순탄할 거다. 요즘 남자는 무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2. 나는 앞에서 요즘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으로 여자의 호감 표현을 모른 척하는 것을 꼽았다. 이번 글에선 그 증거만큼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공유하겠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여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원래부터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 전의 일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가 몇 분 전이나 몇 초 전에 일어난 일은 가끔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조금 전에도 그랬다.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온수를 켰는지 안 켰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불과 몇 초 전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다. 다시 밖으로 나와 보일러를 확인하니 온수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대체 이 나이에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유치원 장기자랑 때 입은 옷의 브랜드까지 기억해 가족들을 놀라게 만드는 걸 보면 아직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웃고 넘긴다. 어쨌든 내 경우와 같이 단기 기억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관심 있는 이성에 대한 정보를
남보다 쉽게 잊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정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기억력이 손상된 게 아니라면 사람은 관심 있는 이성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우선 처리하기 마련이다. 한 반에 있는 40명의 학생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이성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먼저 입력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가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금요일 밤, 당신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건대 입구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갔다. 그런데 웬걸? 평소에 그렇게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졸라도 아는 남자가 없다고 빡빡 우기던 대학 동기 지연이가 자기 중학교 동창이라며 남자 둘을 소개해주는 게 아닌가. 당신이 가방을 지연이 옆으로 조심히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며 남자들의 얼굴을 슬쩍 스캔하니 그중 한 명이 완벽한 당신의 이상형이다. 당신은 흥분을 애써 가라앉히고 지연이의 팔을 툭 치며 뭐야,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고 미리 얘기 좀 해주지. 라고 괜히 핀잔을 준다. 행복한 식사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지연이가 당신이 마음으로 찜해둔 남자를 쳐다보며 말을 건넨다. 정태준, 너 아직 이사 안 갔어? 응. 부모님이 절대 안 된대. 아이, 나 이러다 노원구 지방령 되겠어. 남자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대답한다. 노건 사세요? 순간 당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아, 네.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요? 아, 저는 창동 살거든요. 4호선 타면 한정거장이잖아요. 당신은 몸을 그 남자 쪽으로 한껏 기울인 채 신이 나서 말했다. 아, 정말요? 완전 가깝네요. 제 친한 친구가 창동 살아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놀러 가요. 태준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 달 뒤 당신은 지연이를 며칠 동안 꼬셔 태준이와의 두 번째 만남을 계획했다.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당신의 특별 요청에 따라 지연이는 당신을 태준이가 다니는 대학교 축제에 데려갔다. 축제의 공연 기획을 맡은 태준이는 매우 바빠 보였지만 1시간 뒤면 일이 다 끝나 태준이와 함께 뒤풀이를 할 수 있다는 지연이의 말에 당신은 볼거리도 없는 남의 학교 축제를 한껏 즐기는 척하며 지연이와 캠퍼스를 배회했다. 1시간 뒤 정말 태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대학 근처 치킨집에서 뒤풀이에 합류했다. 당신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태준이와 나눌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태준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당신 친구 지연이를 보고 물었다. 야, 지하철 곧 끊길 텐데 괜찮아?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지연이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팝콘을 집어 먹으며 대꾸했다. 그러자 이번엔 그가 당신을 쳐다보며 이렇게 묻는 게 아닌가. 친구분은 어디 사세요? 뭐? 친구분은 어디 사세요? 당신은 태준이와 건대 입구 고깃집에서 만난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그가 노원에 산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 이유 때문에 그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심 기대했는데 친구분은 어디 사세요? 내가 다 미안하다. 여기서 더 희망을 가져도 되냐고? 당신 대체 왜 이러는가? 그에게 희망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게 훨씬 덜 실망스러울 것이다. 관심 있는 여자가 가까운 곳에 산다는데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남자는 없다. 아니, 솔직히 태준이 입장에선 그 기억을 잊은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 중에 서서히 흩어지듯 당신에 대한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휘발된 것뿐이니까. 꼭 기억하길 바란다. 잊는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거기에 호감이란 애틋한 감정까지 가미되었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이 말해준 정보를 자꾸 되묻는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그에 대한 정보를 잊을 차례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될 사람과는 안 되는 거다. 여기서 마음을 더 키워봐야 실망하고 상처받는 건 당신이다. 이제 당신이 그를 잊어라. 기억은 스스로 지워지기도 하지만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떠나기도 하니까.